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5월 14일입니다. 내일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요. 또 뭐 선생님들과 연관성 있으신 분들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요새 뭐 대면 수업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또 좋은 스승님들 가지신 분들은 좋은 의미의 날이 내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 베어 곰 그림을 갖다 넣어놨는데요. 이거에 주식시장에서 반대되는 게 불이잖아요. 불. 항소 시장. 그래서 항소냐 곰이냐, 그래서 곰을 갖다 놓은 걸 약세장을 베어마켓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제가 어제 영상을 뭐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늦게 와서 뭐 올리려다가 정리가 머릿속에 좀 안 돼서 못 올렸었는데요. 어제까지의 장을 봤었을 때 제가 3월 달에도 그랬고, 제가 유튜브에 방송을 작년 9월에 처음 하면서 왜 해야 되느냐, 제 처음 타이틀로 9월인가요? 8월 말에 한번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았던 적이 과거 제가 진짜 한 뭐 20년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이런 유동성 증세는 못 느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식 투자를 주린이 여러분들이 그냥 했었을 때 잃는 투자를 하기보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실 이 채널도 개설하기도 했고, 저도 뭔가가 기록의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였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약세장을 논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주군나님, 오늘 약세장을 논하시는 건가요? 오늘 반등했잖아요. 아니요, 약세장을 진입했다는 게 아니라 아직 멀었다. 연준의 파월 의장처럼, 고용의 인내처럼 시장은 최근에 좀 정말 어렵고, 저도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던 이번 주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금요일장도 만약에 빠졌으면은 정말 머리가 더 복잡했었고, 정말 약세장 진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반등을 줘서 마치 뭐 일일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오늘 종합적인 정리를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반도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K반도체를 뭐 2030년까지 그죠? 500조가 넘게 투자를 민간 합동, 그죠? 그렇게 가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오늘 마침 반도체 장비 소재주들 정말 좋았는데요. 이 내용도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방송을 못 올렸기 때문에 어제랑 오늘 같이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시장 정리부터. 일단 목요일날 미국 증시 어땠습니까?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 밤에,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밤에 우리나라 시장을 목요일날 개장하기 전에, 그죠? 수요일 야간부터 목요일 새벽이죠. 어쨌든 3대 지수가 인플레 공포에 급락을 했고요. 빅스 지수도 급등을 했고요. 그죠? 물가가 CPI가 4.2% 나오면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스포츠 이벤트, 뭐 항공유, 약간 서비스, 그리고 여행, 뭐 이런 쪽이죠. 호텔 숙박료, 그죠? 컴퓨터 가격, 중고차 가격, 이게 좀 컸었어요. 중고차 가격은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DDI나, 그죠? 뭐 이런 칩들이 부족하면서 결국에는 차들이 지금 생산이 안 되는 그런, 그죠? 그냥 단순히 어떤 한 브랜드의 생산 차질 정도가 아닌 걸로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가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여행 가려면 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그동안 원격이나 재택을 하던 미국도 이제는 출근을 강요가 아니라 권유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긴 싫으니까 신차를 구입하기에는 어려우니 중고차를 새로 이렇게 구입하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넘쳤다는 겁니다. 이 위에 적어놓은 이 부분이 미국 GDP 전체 경제 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GDP가 아니라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나머지 93%는 전월 대비 0.3% 업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것만 봤으면 시장에 전월 대비 0.54에서 6%를 예상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연준의 의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결국에는 지금의 물가나 인플레이션은 그동안 계속 말한 그 논조와 똑같이 일시적인 거다. 결국엔 다시 꺾일 거다. 그래서 저도 연준의 의원들의 말에 빗대어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월 CPI 뭐 5%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엔 뭡니까? 기저효과,
그죠? 작년에 너무 안 좋았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되는 국면에서 일어나는 기저효과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5월, 6월 CPI가 좀 높게 나오더라도 그게 피크아웃을 달리지 않을까. 결국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 지수도 그렇고 물가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2%가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글로벌 증시 덮친 칩하게돈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게돈 있지 않습니까? 아마게돈이 약간 재앙 뭐 이런 건데, 칩과 아마게돈의 그 합성어로 이렇게 언론에서 나왔더라고요. 참 잘 지어요. 근데 여기 뭡니까? 좀 전에 말한 자동차, 게임기, 뭐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스위치도 지금 칩이 모자라가지고 정말 힘들다고 해요. 생산 자체가. 태양광주도 모듈 변화 뭐 이런 거에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 병목현상, 버틀렉이 생긴 거죠. 이게 발생을 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이 얘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다음 주 20일 날 미국 그 백악관에서 또 TSMC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미국 법인 등 미국의 장비주들, 뭐 반도체 관련 업계를 부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인텔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중국은 반도체 굵기를 2025년까지 하기로 하겠다고 했고, 뭐 대만도 지금 그저 TSMC가 캐펙스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고, 한국 어땠습니까? 어제 발표한 K반도체 기업 투자 510조 플러스 세제 혜택. 이게 뭐 많게는 진짜 세제 혜택을 50% 정도 돌려준다. 정말 파격적인 혜택의 그런 정책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기업 153곳은 올해만 41조 8천억, 그리고 삼성전자가 원래 기존에 2033년까지 파운드리 쪽에 133조를 투자하기로 한 거를 177조인가요? 더 늘렸죠. 40몇 조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반도체 그런 이제 뭐 그 지역적으로 요런 지도 K 이런 게 갖다 붙였는데, 코리아도 맞지만 이거를 510조 원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자, 요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드릴 거고요. 외국인이 어제 목요일에 1.4조 원 순매도, 오늘도 매도했어요. 5월 누적으로 아마 7조 원 이상 매도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싶어서 좀 봤더니, 그것보다 그냥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의 어떤 헤지펀드들이, 농펀드들이 아시아에서 그쵸?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금, 자산이 많이 올랐으니, 자산이 많이 오른 건 연준도 인정했고 시장에서 다 인정하는 거였는데, 이걸 기관이 방치를 했고요. 외인 매물이 전부는 개인이 받아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에서도 특히 중소형 시장인 코스닥은 오히려 이번 한 주가 조금 코스피보다, 대형주보다, 왜냐? 외국인의 매도는 바스켓으로 대형주주로 쏟아져 나오죠. 어쨌든 그렇게 좀 코스닥이 더 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매도가 또 재개가 됐죠. 5월 3일부터, 지난주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오른 것들을 그냥 바스켓으로 때리면서 차익 실현하고 일부 현금화도 하고 그런 수급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좋게 말하는 게 있는데, 수급의 손바뀜. 지금 개인이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내용 말했고, 이걸 또 지도에 어느 언론사에서 이렇게 K 이렇게 갖다 붙였더라고. 정말 잘 그렸죠. 어쨌든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38조 원 더 투자하겠다. TSMC 따라잡겠다. 추격해서. 네, 따라잡기는 힘들겠죠.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따라잡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걸 정부가 근데 도와주겠다. DB하이텍도 증설에 대해서 회사는 못하지만 정부가 도와주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SK 하이닉스도 원래 디램과 그죠? 낸드 이쪽에 대해서만 거의 사실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인데, 파운드리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삼성전자, TSMC가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지금의 반도체 수급 불안정에 하이닉스도 한 몫을 하겠다. 그래서 8인치 파운드리 생산 능력 확보를 검토한다. 이거 지금 DB하이텍이 하고 있는 거죠. 5인치. 그래서 반도체 시장 주도가 확보에 힘을 보탰다. 의지, 비메모리죠. 메모리만 매출이 큰 하이닉스가 이런 발언도 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이 사실 이거였어요. 잘 보시면 이번 조정장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잘 기억해보면 작년 3월에 주가가 1400포인트 갔을 때, 코스닥이 500포인트 밑인가요? 갔을 때, 그때부터 처음 주식을 하신 분들은 진짜 웬만하면은 정말 이상한 종목을 사거나 정말 잦은 매매를 했거나 아니면 정말 삽질을 하지 않았으면 수익이 안 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원래 주식을 보유하시고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왔으나
수익률이 작년에 그래도 20에서 30% 정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나았다. 물론 업종과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이분들이 올해 21년 넘어가면서 뭔가가 꼬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너무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요 코로나 요거 때문에 이벤트가 발생해서 1년 이상 큰 조정이 없었죠. 뭐 코스피가 많이 떨어져야, 코스닥이 많이 떨어져야 10%도 안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과 레버리지가 급격히 늘어났어도 유동성에 의해서 물론 같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 베팅에 대한 위험성을 거의 잊고 있는 듯한, 아니면 처음 주식을 하신 분들은 그냥 겁 없이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니까 이번 주 같은 좀 종목들 하락이 거칠게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인내하기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CPI 발표 시장은 충격을 단기적으로 준 것 같고, 나스닥에서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어떤 성장주나 기술주들에 대해서 충격을 입힌 것 같지만, 나스닥 지수도 고점에선 10% 정도 내외고요. 지금 미국 S&P나 다우 산업은 5%도 안 빠졌습니다. 이게 약세장인가요? 아까 약세장 베어마켓은 실질적으로 지수가 20% 이상 고점에서 하락을 하면은 보통 약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한국 시장이나 뭐 이번 주에 급락했던 대만 시장도 20%까지는 안 빠졌어요. 대만이 이번 주에 딱 10% 정도 좀 넘게 빠졌던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아름다운 가격 조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야, 아름답게 뭘 아름답냐,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하시죠. 맞죠. 하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내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365일 오릅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속이겠다고 페이크들 주다가 이렇게 더 가기도 하고, 이거를 정말 들고 있어서 먹는 분들, 아니면 여기에 사서 먹는 분들, 아니면 여기에 샀다 여기에 파시는 분들,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작용시키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자, 이번에 오늘까지 해서 집계를 해보니 코스피는 개인이 50조, 코스닥 8조를 샀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44조인가 산 걸로 아는데요, 개인이. 야, 58조. 대단합니다. 지수로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1월 2일부터 코스닥과 코스피의 지수 상승률은 높지 않았어요. 유동성이 죽지 않았죠. 그리고 SKIT의 그 공우주 80조 몰린 것도 그렇고, 지금 예탁금이 이렇게 샀는데도 70조 원이 넘습니다. 자, 최근 시클리커 어땠습니까? 하악주 좋았고, 실적 때문에 정유주도 최근에 좋았고, 건설, 조선, 운수산이 다 좋았죠. 그리고 음식료 소비재 쪽이 좋아지고 있죠. 이거 인플레 경기 방어주, 인플레 방어주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죠? 음식료, 이거 소비재는 경기 회복에 따른 사람들의 행태 변화 이런 것들 다 다시 떠오르는 바이오라고 했는데, 물론 이거는 지금 화이자, 모더나 등 CMO 관련해서 오늘 뭐 삼바가 거래 확인을 안 해주긴 했지만, 어쨌든 삼바, 뭐 녹십자, 한미약품, 뭐 ST팜 이런 CMO 기업들이 백신에 의해서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그냥 이런 CMO 기업만 오르는 게 아닌 바이오 다 거품이라고 했는데 바이오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반도체 단기적으로 주가가 진짜 많이 하락했어요. 제가 반도체 지수에 대한 차트를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사도 되지 않을까 한 게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하루 한 번 더 빠졌었죠. 그러니까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루 띄우고 하루 패대기 친다는 건 뭐냐, 이게 여기 안에서도 돌아가면서 그렇게 좋았다고 하는 금호석유가 실적 정말 좋긴 하는데 정말 때려맞고 있습니다. 자, 매매 잦은 계좌, 신용계좌, 담보부족 계좌 결국 시장 절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이거 잘 하시는 분은 이길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잘 하셔야 되고, 신용간 적절한 신용을 쓰는데 정말 대세 상승장에서 쓰는 거지, 지금같이 박스가 계속 이어졌으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지수는 대세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종목들에 대한 플레이를, 바텀업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서 돈을 벌기가 좋은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궁극적으로 보면 좋은 기업이 뭔데? 저는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뭐 계속 숫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그죠? 그런 기업들에 투자해서 진드건을 결국 들고 가면 이렇게 아까 이런 모습을 그려도 결국에는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도 밑에서 좋은 적정한 가격에 사야지, 높은 가격에 사면은 이번 주 같은 만약에 조정이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게 신용이면 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성장하는 기업만 좀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장하는 기업 말고 그냥 꾸준한 기업은 안 되나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채널에 제 투자 관점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최근에 오르는 이런 음식료의 소비재도 소비재 업종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경기 회복에 따른 약간 숏 플레이를 좀 할 수 있다, 단기적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클릿 걸 제가 계속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저가에 좋은 가격에 사신 분이 아니고서는 지금 뭐 비싸다 싸다의 논리를 벗어나서 지금 얘도 진짜 차트를 하나씩 살펴보면은, 그죠? 가격적으로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지금 따라가서 붙기에는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따라가서 붙으신 분들은 최근에 이번 주에 정말 제대로 때려 맞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힘든 더 한 주가 됐을까 아닐까 했는데, 제가 이틀 전에도 수요일날 반도체 들고 계신 분이 힘들겠다, 음식료와 소비재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좋겠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걸로 그럼 갈아탈 거냐, 그거는 좀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말씀과 동일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 잠깐 브리핑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3153포인트 1% 올랐습니다. 어제 하락분보단 못 올랐지만, 그리고 코스닥도 1.5%, 얘는 어제 하락분만큼은 돌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상승 종목이 504개, 코스닥 893개, 어제보다 상당히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래대금이 좀 상당히 약했고, 금요일에는 분위기도 있었고, 오늘 오전에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 속에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현금 가지신 분들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자, 코스피 지수 오늘 60일선에서 어제 지키고 반등을 했는데, 요 위로는 아직 못 일렸어요. 그냥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코스닥 어쨌죠? 코스닥은 어제 120일선까지 빠졌다가 오늘 60일선까지 올렸어요. 여기서 코스닥 반도체 업종 잠깐 훑고 가겠습니다. 반도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반도체 역시 120일선까지 때려 맞았고, 제가 수요일날 얘기 드린 게 이게 4월에 초에 올렸던 게 여기서 빠졌으니 어제 한 번 더 빠진 거였죠. 좀 사볼만 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거의 연초, 그쵸? 어제 연초 지수 때까지 내려갔습니다. 꼭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뭐 장비주나 이런 거 IT 하드웨어로 또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IT 하드웨어 이쪽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반도체랑 IT 하드웨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업종은 제외할게요. 필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이렇게 4,000원 오늘 샀고, 외국인은 그래도 코스닥을 사줬어요. 코스닥이 가격적으로 많이 빠진 것들이 반도체를 오늘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1년치를 잠깐, 올해 YTT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가 개인이 50조, 코스닥이 8조, 그래서 58조를 샀습니다. 이거 작년으로 잠깐 볼까요? 작년으로 보면은, 딱 작년 1년입니다. 47조 샀네요. 44조가 아니라. 코스닥까지 하면 16조. 그럼 얼마죠? 50조, 63조. 아직 합이 작년보다 못 나왔지만 작년은 1년치고요. 지금은 5개월치도 안 된다는 거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볼까요? 오늘 다행히 어제 때려 맞고 내려왔어요. 근데 한 번은 더 올라갔다가 역 W자로 좀 변동성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고요. 종목들은 오늘 좀 특별하게 살펴보이진 않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가 단순히 CMO 기업들만 좋았던 게 아니라 일부 이런 뭐 백신에 대한 아닌 기업이 한미 약품이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좋았고요. 반도체는 마이너스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DB하이텍이 비메모리, 그쵸? 이쪽인데도 왜 못 올랐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 시장 컨센 대비. 근데 이 정부가 도와줘도 결국 증설을 하면은 유상증자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가 좀 노이즈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핸드셋은 2분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냥 반등을 기술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오늘 5G 쪽도 좋았던 것 같아요. 5G 쪽도 너무 좋았어요. 그죠? 5G 쪽 좋았고, 뭐 실적 발표 RF HIS, RF 머티리얼즈 이쪽에 상대적으로 좀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석유화학 쪽 반등에 나섰는데 약했고요. 어제 떨어진 거, 이번 주 떨어진 거, 조선 쪽이나 철강 이쪽, 즉 시클릿거리 시장을 못 따라갔습니다. 소비주들 어떻게 보면 하나투어, 모드투어 이런 쪽도 못 따라갔고요.
이 2차 전지 쪽, 뭐 현대차가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뭐 미국에 그쵸? 뭐 투자한다 뭐 이런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런 좀 심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LNF가 또 캐펙스 투자가 썼어요. 캐펙스 투자. 다 아시겠지만 4세대 양극재 NCMA 뭐 880억 요거 증설 수요 증가 선제 대응. 야, 이게 수주도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 이노베이션 정말 조 단위로 받았는데 캐퍼 증설을 얼마 전에 했는데 또 한다. 정말로 소재 업종에서 정말 강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8만전자 회복을 했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계속 던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삼성바이오가 화이자, 모더나, CMO 이런 소식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정말 100만 바이오로직스가 되는 그런 삼바가 아닌 100만 바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삼바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SK이노베이션 뭐 2차전지 이런 것들 최근에 많이 빠졌던 LG화학은 못 올랐는데 SK이노베이션 이런 회사가 실적에 대한 그런 이슈로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돌아가서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거의 다 아까 중요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변동성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세장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제목은 일부러 저도 어그로를 좀 끌어봤는데 약세장 아니라고 일부러 반어법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시장 변동성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어떤 업종이 주도주가 될지는 주도주가 바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주도주가 바뀐다기보단 주도주는 이끌고 가고 아까 말씀드린 뭐 소비 경기에 회복에 따른 소비재나 아니면 음식료 인플레 방어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쇼플레이를 충분히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셔도 좀 시장을 충분히 아웃퍼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항상 현금 비중을 조금 시장의 변동성 장세에서는 최소 20에서 30%를 들고 가는 전략을 좀 취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 못 올려서 이틀치의 그런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주말에 좀 제가 또 정리할 내용들이 있는데 구독 안 해주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은 영상 올라갈 때마다 바로바로 체크되오니 항상 제 채널 좀 관심 깊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